자,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두 번째 시간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이제는 방문 목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 목욕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으로 목욕 서비스를 받는 것. 그래서 자동차가 목욕차가 와서 집에 와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두 사람이 가정에 직접 가서 목욕을 이렇게 씻겨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 목욕 서비스는 것은 어르신들도 목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어르신들 목욕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요양 서비스 가운데 들어있지만은 목욕 서비스는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문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욕을 시켜드린 방문해서 제가 해서 목욕을 시켜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간호라는 게 있어요. 이 방문 간호는 직접 방문 요양 기관에서 혹은 방문 재가 시설에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요양을 해드리는 거죠. 서비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도 하고 혈압도 체크를 하고 또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어르신들 보면 이제 석션 같은 거 이렇게 목에 막 가래차고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우리 또 방문 이 간호사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방문 간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하잖아요. 병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응급으로 가정에 가셔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문 간호는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져가서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방문 요양 서비스는 보통 3시간 정도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또 목욕은 보통 1시간 정도 되죠. 1시간 정도를 목욕을 해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 수가로 해서 급여를 또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유치원처럼 유치원 어린이 그 집처럼 이 어르신들도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래서 노치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집에서 차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차로 모시고 오고, 걸어오실 분들은 또 걸어서 오시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차를 동원해 가지고 차를 이렇게 봉고차나 이런 거로 모시고 와서 아침에
간식을 주고 또 점심도 거기에서 잘 맛있게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간식도 또 주고 그리고 저녁까지 이른 저녁이죠. 저녁까지 어르신들을 잡수시게 해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차로 또 혹은 걸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차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09시에서부터 6시까지 6시까지 그것을 주간 보호센터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야간 보호센터는 뭐냐? 야간 보호센터는 6시부터 뭐 9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그렇게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만 하는 데가 있고 주야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주야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시 이후에 그 어르신이 만약에 그 보호를 하고 있으면 또 수가가 더 비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야간 보호센터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집에 계셔요. 집에 계시는데 이제 혼자서 계시는 그 자녀들이 직장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면 부부가 직장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면은 굉장히 어르신이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드시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출근길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 주야간 보호센터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 시간에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센터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르신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속 계시고 운동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 불편하시잖아요. 건강도 또 나빠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렇게 주야간 보호센터로 이렇게 오게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춤도 추게 하고 또 노래도 부르게 하고 또 그다음에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야간 보호센터 가면 다 뭐 휠체어에 계시고 침대에도 계시고 막 이래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게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닥친다. 자, 원래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돌려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요양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조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제도가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주야간 보호센터를 그 사회복지 실습 지도 교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실습을 하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거기서 뭐 게임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춤을 추고 건강 체조를 하고 이러는 그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거의 다 뭐 휠체어에서 앉아서 밥 이렇게 잡수시고 또 침대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찾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취지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막 이렇게 활동하고 유치원처럼 노치원처럼 이렇게 그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TV를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주야간 보호센터는 이렇게 그 어린이집처럼 유치원처럼 어르신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야간 보호센터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거기서 뭐 그냥 그 뭐 이렇게 어르신들 맡기는 이런 식이라면은 별로 뭐 주야간 보호나 요양원이나 오히려 요양원이 더 한가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목적과 약간의 지금 현실에서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또 그 숙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 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기 보호 서비스는 뭐냐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잠시 보호하는 건데 요양원 비슷하게 보호하는 건데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도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속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 연구 대여 및 구입 지원 이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연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그 제도 틀에서 모든 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연구들은 일반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일반에서 살 수가 없냐? 저런 그 의료기구 같은 데가 사면 더 좋잖아요. 더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면은 국가가 혜택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기저귀를 비롯해서 모든 침대에 이르기까지 전동차에 다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저 복지 연구 이걸 허가를 받아서 이것도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 속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복지 연구를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복지 연구 대여. 옛날에는 수급자가 20% 내고 그 다음에 국가가 80%를 내서 개인이 샀어요. 그러면 얘 침대도 350만 원짜리잖아요. 그 침대도 350만 보통 이렇게 보면 350만 원짜리 정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침대 350 주고 살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국가가 80%를 대주니까 내가 20%만 대면 되니까 굉장히 싸게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싸게 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게 사갖고 내 걸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또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야. 그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이거 비싸게 산 거. 이것도 팔리지도 않아. 그죠? 이거 처치가 곤란하잖아. 그렇다니 또 뭐 그거 저 어르신 돌아가신 거 거기에서 또 차단이 좀 뭔가 좀 찝찝해.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낭비성이 많다. 낭비성이 많아서 이것을 대여하자 대여. 그러니까는 싸게 대여하는 거죠. 굉장히 싸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급자는 그냥 싸게 대여를 하고 저 국가가 또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이 복지 연구를 하는 기관에 주니까. 그래서 그 수급자 편에서는 빌렸으니까 뭐 한 달에 뭐 불과 몇천 원이니까 싸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내가 일회용 소비성은 내가 돈으로 사요. 돈으로 그것도 싸게 삽니다. 돈으로 싸게 내가 기저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동 침대라든지 뭐 이렇게 그 복지용구 큰 거 있잖아요. 이 휠체어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대여를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복지 연구 대여 및 구입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복지 연구가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수급자들은 복지 연구에서만 사야 돼요. 일반에 가서 사면은 국가가 지원을 안 해줘요. 개인이 사는 거야. 그러나 복지 연구에 가서 사면 국가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복지 연구 대여 및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명 이상 공동생활 가정은 8명까지 그리고 요양원은 9명 이상 이 수급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공동생활 가정은 내가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4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양원은 9명 이상 9인 이상이 될 때 요양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은 우리가 이 요양보호사들도 3교대 근무를 돌아가면서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죠. 병원같이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래서 보통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제일 싸게 하는 데가 60만 원에서부터 거기까지 보통 6, 7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평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거기 본인이 내는 게 60, 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국가가 80%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본인들의 이제 이렇게 소모품 있잖아요. 기저귀, 우리 아버지 기저귀, 우리 어머니 기저귀는 내가 사서 그러니까 돈으로 주면은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주는 그 요양원에다가 주면은 요양원에서 기저귀 그때 사서 갈아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예요. 치매면은 집에 잘못하면 가스 막 틀어놓고 잊어버리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불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치매면은 막 또 이 대변도 막 방 안에서 막 해결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치매가 심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하나 있든지 사람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사람이 붙어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요즘에 다 부부가 맞벌이 하잖아요. 그 맞벌이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꼼짝 못하고 집에서 있고 그러면은 잠시 어디 뭐 친구 만나서 차 한잔 하려고 그래도 그 사이에 또 문제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위험성까지도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뭐 어르신이 자기 어르신이 뭐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치매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치매는 크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잘 나타나는 게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사람들이 막 늘 나이가 많고 그럼 막 화내고 막 폭력을 쓰고 막 부인한테도 막 욕하고 막 심지어는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젊어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치매가 걸리니까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력은 뭐 언어 폭력, 그 다음에 뭐 때리고 막 이렇게 되지만 우린 생각할 때 치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치매는 폭력으로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치매는 이게 보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만 기억하지 뭐 미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순간순간 과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치매도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인간 발달 프로이드의 5단계 가운데서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발달을 하잖아요. 그 발달을 할 때마다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 발달 과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제를 그때그때마다 충실하게 잘 해결을 했어도 되는데, 이걸 그 발달을, 사람은 노년까지도 계속 이게 발달을 한다고 에릭슨이 말했어요. 프로이드는 13세, 거기에서 13세까지, 13세에서 18세까지 끝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에릭슨은 계속해서 인간이 노년, 계속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다. 에릭슨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달하는 단계마다 그 단계를 여러분이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세에서 40세의 단계에서 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해야 될 숙제. 그걸 발달 과제라 그래요. 그럼 30에서 40대 해야 될 그걸 넘겨가고 그걸 숙제를 맞춰야 그 다음에 50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30에서 40 사이에 해야 될 발달 과제를 잘 못했어. 그럼 못했으면 못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거는 미해결 과제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 미해결 과제는 어디로 가요? 무의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무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이게 가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으로 가니까 이게 무의식이 인생을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이게 무의식이 툭툭 튀어나오면은 인생에 너무 힘든 거죠. 그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우리 기관에는 그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 이 어르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그래서 볼때 장롱 그런 거 다 들여가지고 옷을 그냥 막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 가시냐 그러면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가야 되는데 가는 게 해결을 못한 그 시절이 있는 거지. 그 사람 속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미해결 과제가 되는 거야. 미해결 과제가 되니까 이게 무의식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되니까 옛날에 가야 되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따리 싸고, 요양보호사는 3시간 동안 가서 보따리 풀고, 또 이 어르신은 계속해서 자 보세요. 이 어르신은 24시간 집에 있어. 근데 요양보호사는 3시간 있다가 가잖아. 그러면 저기 요양보호사가 간 다음부터 보따리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온 장롱 이런 거 전부 다, 심지어는 이불까지 다 이거 보따리 엄청나게 많이 싸놓잖아. 그럼 또 요양보호사가 그것도 3시간 동안 그거 풀러서 다시 정리해서 넣고, 그거 풀러서 다시 정리해서 넣고, 또 이 어르신은 보따리 싸고, 이게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왜 보따리를 풀느냐? 그냥 내비두지. 자, 그러면 내비둔다? 내비두면 어떻게 계속 싸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불까지 다 싸는데. 풀러줘야 옷도 입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어르신은 이 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요. 쌌으니까 어떻게 나가야지. 그래서 보따리가 쌌으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잊어버리고, 신고도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면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이렇게 맡기는 것이 더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집에서 계시는 사람들보다 요양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있다가 요양원에 가서 3개월 버티야 되는데 잘 못 버티고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요양원, 이렇게 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12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챕터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노인 의료 보장 제도의 내용에서 네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방문 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다음에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그건 없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복지 연구 대여 및 구입 지원, 그 다음에 요양원, 이런 것들이 있다.